관세음보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취와 힐링도량 유튜브 불교대학입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이 차츰차츰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위에 구독, 권선, 공유 좀 많이 해주신다면 좀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 주인된 마음으로 포교에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일 제가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간의 화합, 행복제일입니다. 집안의 화합이 행복의 제일 조건이다. 집안의 화합이 행복의 제일 조건이다.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말 그대로 생활 법문 시간입니다. 제 나름 연구 많이 했습니다. 시댁 갈등보다 처가 갈등이 심하다. 장서 갈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주제를 다루기 전에 재미난 얘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위질방이라는 덩쿨 식물이 있습니다. 길이는 3m에서 8m쯤 되고 7월에서 9월 사이에 백색의 꽃이 핍니다. 사위질방은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식물입니다. 이곳 케이부타 빌리지 간포도량 주변에도 사위질방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무문관이 있는 무일선원에서 용담 가는 농로 양쪽에 지천으로 있습니다. 왜 사위질방이란 말이 생겼는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가을 추수기 한창 바쁠 때 사위가 처갓집에 가서 일을 거들어주는 풍습이 있었답니다. 오랜만에 사위가 처갓집에 와서 고생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장모는 사위가 짐을 좀 적게 지게 할 요량으로 지는 멜빵 즉 질빵을 칩이나 칡 등 단단한 재료가 아닌 줄기가 연약한 여위를 묶어 지게의 멜빵으로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전히 사위에 대한 사랑으로 만든 질빵의 소재가 된 그 덩쿨식물을 사람들은 사위질방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지금도 사위질방의 줄기는 여위라고도 불립니다. 이런 얘기를 보면 예로부터 사위는 장인 장모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짐을 많이 지지 않도록 짐이 무거우면 멜빵이 끊어지도록 선처해 줄 정도면 사위는 혜택을 받은 게 분명합니다. 그렇죠. 사위가 오면 씨암탉 잡는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속담에는 사위 반찬은 장모 눈썹 밑에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사위를 위해서는 장모가 온갖 반찬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또 장모는 사위가 곰보라도 예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았던 장모 사위 관계가 요즘 와서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를 장서 갈등이라고 합니다. 장은 주로 장모를 말하고 서는 사위를 말합니다. 한자로는 어른장, 사위서를 씁니다. 최근 나온 어느 결혼정보회사의 설문조사 내용입니다. 기혼남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신도 장서 갈등을 겪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34%가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장서 갈등의 주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의 56%는 장인 장모의 지나친 간섭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장모의 인격 모독성 발언과 무시하는 태도가 35%, 장모의
금전적 의지가 9% 순이었습니다. 이러한 장서 갈등은 결국 부부 사이의 금실에도 결정적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장서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대한 답변은 43%가 최대한 자주 대면하지 않는다였습니다. 참으로 서글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장모와 사위 간의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딸입니다. 고부 갈등에서 아들의 역할이 중요하듯이 장서 갈등에서 딸의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딸의 현명한 지혜와 처신만 있으면 장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서 갈등으로 결혼 생활에 파국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옛 속담에 화장실과 처갓집은 멀수록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멀다는 것은 요즘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장모가 딸 사위 집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멀리 떨어져 있는 일이 됩니다. 딸 사위 부부의 경제 상황부터 시작해서 집안 살림, 육아 등의 잔소리가 심해지면 그것이 사위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됩니다. 어떤 통계를 보면 장모가 딸 사위의 아이들을 케어해 주는 것이 그렇지 않는 것보다 이혼율이 더 높다고 합니다. 생각해 봄직합니다. 그리고 장모가 돼서 다른 사위들과 비교한다거나 친구 집안의 사위들과 비교한다면 사위의 입장에서는 끝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장인 장모는 사위에 대해 도를 넘어선 간섭과 참견, 괴롭힘, 모욕, 어느 학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편 사위 입장에서는 장인 장모에게 책 잡힐 짓을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예의를 잘 지켜야 하고 처갓집에 너무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인과의 관계를 원만히 잘 유지해서 장인 장모에게 걱정을 끼치지 말아야 합니다. 경제적인 것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 요즘 이혼에 있어서 고부 갈등보다 장서 갈등이 더 큰 원인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세월에도 각자 자리를 잘 지키면서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정말 중요합니다. 잘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성하고 있는 평화성취 와불 부처님 점안식 날짜가 나왔습니다. 12월 24일 오후 2시입니다. 그리고 평화성취 와불 부처님 몸속 법당 낙성식은 4월 14일입니다. 평화성취 와불은 동해안 최대 33m 큰 부처님으로서 아주 보기 드문 그런 부처님이 될 것입니다. 주위에 좀 권선도 하시고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첫째 주 일요일 오후 2시에 회주 스님 저와의 만남의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K부터 빌리지 영역이 아주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체 7코스를 만들어서 매번 길을 달리하면서 포행 명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해변도량에서는 매월 음욕보름 달빛 방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5대 수행, 독송, 사경, 관음정근, 절민예배, 참선 아주 중요합니다. 하루에 2시간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독송, 금강경 대다라니 등 독송 너무 중요합니다. 독송 하실 때는 제 연불 소리를 틀어놓고 들으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여건이 안 되면 듣기라도 하시면 큰 공부가 될 겁니다.
예, 하루에 적어도 금강경, 대단하니 등 이 독송을 한 2-3시간은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예, 저처럼 잘 때 뭐 틀어놓고 주무셔도 되고요. 이 독송 듣기 좀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